오늘은 어제 제가 문자 드린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 구도자들과 초신자들을 위한 말씀을 전하는 안식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누울 것인가 걸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52장 7절을 본문 말씀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에 물론 여기는 학교가 아니지만 여러분 보통 학교에 가면 아니면 어떤 집회에 가면 우리는 지금 다 거기 구역반별로 좌석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앉으면 공부를 잘할까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앞에 앉을까요? 아유, 다 아시네요. 교육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앞에 앉는 게 아니랍니다. 반대입니다. 앞에 앉으면 공부를 잘한답니다. 왜냐하면 앞에 앉으면 딴짓을 못합니다. 그리고 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부가 잘 된대요. 그래서 가끔 저 앞에 앉으면 좋다. 그러면 알아서 머리를 끄덕일까요? 아니면 머리를 끄덕이면 알게 될까요? 아닙니다. 머리를 끄덕이면 알게 됩니다. 잘 몰라도 이렇게 하면 이게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렇게 머리 끄덕이잖아요? 그러면 강의하거나 설교하는 사람이 거기에 눈이 갑니다. 관심이 가요. 그럼 제 마음이 다 거기 가거든요. 다 졸고 있으면 거기 안 봐요. 그러니까 끄덕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믿음이 있어야 아멘을 할까요? 아멘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네, 이제 잘 아시네요. 아멘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건 성경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라는 말입니다.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잘 몰라도 혹시 잘 와닿지 않아도 우선 아멘 끄덕끄덕 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라고요? 아멘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언보감 1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몸과 교통하는 뇌의 신경은 뇌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통하며 그의 깊숙한 내적 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통하십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교통하신대요? 뇌요, 뇌.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아주 중요한 부위가 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가 건강해야 믿음도 잘할 수 있습니다. 뇌가 아프면 신앙이 잘 자라지가 않아요. 그렇죠? 분명히 써있죠? 성경 말씀에, 예언하신 말씀에 뇌를 잘 관리해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뇌를 잘 깨우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뇌를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요즘에 유명한 박사님이신데 강의를 하시는 거 제가 잠깐 캡처해 봤더니 몸과 뇌와 마음은 모두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결론부터 얘기하면 뇌가 활성화되려면 뭘 써야 되는 거예요? 몸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뇌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몸을 써야 뇌가 활성화돼요. 이거를 전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하버드 의대 임상정신과 교수님 존 레이티라는 교수님인데요. 운동과 뇌에 대한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하버드대 교수님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특히 고등학교 때 영교시가 있었습니다. 영교시. 혹시 아세요? 보통 1교시부터 학교를 시작하잖아요. 영교시는 1교시 전입니다. 그래서 1교시 40분부터 수업을 했어요.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럼 애들이 아침부터 초롱초롱 할까요? 다 자요. 근데도 영교시를 했습니다. 다 짜증내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책을 썼고 그 책에 따라서 미국의 한 학교가 영교시를 없앴습니다. 없애고 애들이 오면 그 영교시에 운동시켰습니다. 밖에 나가서. 운동을 시켰더니 공부가 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학교에 놀랍게도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내려가고 학교 폭력이 줄어들고 학업 성적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왜요? 운동을 하니까 뇌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또렷한 걸로 공부하니까 마음도 기뻐지고
건강하게 학습에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뇌인데요. 뇌에 대한 좀 신기한 사실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뇌 수술할 때 우리 두개골을 열지 않습니까? 이 마취약은 두개골을 열 때까지만 쓴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두개골만 열면 뇌는 아무리 주물러도 감각이 없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막아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두개골 열 때까지만 마취를 하고 두개골은 뇌는 막 주물러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뇌를 머리 열어가지고 주무를 수 없잖아요. 어떻게 뇌를 좀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뭐라고요? 운동하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여야 뇌에 자극이 가고 뇌가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담으로 여러분 뇌의 크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을 모아보시겠어요? 이게 여러분 뇌의 크기라고 합니다. 자신의 주먹을 딱 2개 모으면 여기 여러분 뇌예요. 근데 뇌도 자랄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아까 말한 존 레이트 박사 쓴 책입니다. 여러분 좀 잘 적어 놓으시고 한번 꼭 읽어보세요. 맨발로 뛰는 뇌, 운동화 신은 뇌. 이 책의 요약하면 요겁니다. 뇌를 잘 쓰려면 몸을 써야 한다. 이게 한마디로 정리한 것입니다. 뇌가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행복해지고 그래서 공부 잘하고 그렇게 되려면 간단합니다. 몸을 써야 되는 거예요. 몸을. 왜냐면 그 외에는 뇌를 우리가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무를 수 없으니까. 몸을 써야 뇌가 잘 활성화된다. 근데 이 박사님이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몸 안 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콩나물 시루처럼 그냥 맨날 앉아가지고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자살률 1위가 어딜까요? 대한민국이에요. 제일 우울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중고생들. 제일 우울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우울증 걸리고 학교 폭력에 대한 괴롭히고 중독에 빠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선행학습, 학원, 공부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이 존 레이티 박사가 말을 하기를 매일 최소한 40분 이상을 운동해야 뇌에 자극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집중력, 뭔가 하고자 하는 성취욕, 창의성 이런 것들이 증가해요. 근데 운동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뇌가 점점점 퇴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몇 분이요? 40분은 건강하게 아주 활동적으로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 2002년도에 사스가 왔었죠. 2012년 메르스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역대 이런 전염병이 없었죠.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전염병이 더 많이 올까요? 안 올까요? 더 많이 옵니다. 성경 예언되어 있으면 더 센 게 아마도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경험해 보셨죠? 백신 3차, 4차 맞아도 다 걸려요. 백신을 맞건 안 맞건 다 걸려요. 의미 없어요. 백신 아무리 맞아도 다 걸렸습니다. 그러면 백신이 이렇게 전혀 소용없는 이런 질병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전에 일본의 2명의 인물을 우리 선조 임금님이 파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황윤길과 김성희였습니다. 도대체 일본이 뭐 하는지 확인하고 와라. 이 사람이 가서 똑같은 일본을 확인하고 왔는데 서로의 말이 달랐습니다. 황윤길은요, 외적이 침범할 것이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김성희는 아닙니다. 일본은 절대로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조선은 그 당시에 선조 임금은 뭘 택했습니까? 준비 안 하는 걸 택했습니다. 감히 일본이 외국 나라가 우리 쳐들어오겠어? 그러다가 나라가 망할 뻔했어요. 그렇게 일본 외의 침략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여러분, 만약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요? 그렇게 준비했다가 안 오면 상관없는 거고 오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 큰 전염병과 더 큰 재난이 우리의 삶에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백신 3차, 4차 맞아 다 걸리는 판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정답은 뭡니까? 면역력입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면역력은 뭘 통해서요? 운동을 할 때, 몸을 쓸 때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 레이트 박사는 강의 중에 말하기를 몸을 쓰지 않으면 머리가 고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을 안 쓰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기억력 감퇴, 암기력 감퇴, 그리고 치매가 오거나 그럴 확률이 월등히 높아집니다. 중풍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몸을 쓰면, 나이가 들어도 몸을 쓰면 그런 것들이 확실히 줄어들고 예방이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석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몸을 쓰지 않으면 뇌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기억력이 없어지고 암기력이 떨어지고 멍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좋은 책을 좀 소개할게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이 들매 이로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나이가 들면 뇌도 퇴화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 깜빡깜빡하고 기억력이 없어지고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인식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걸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머리가 총명했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는 머리가 총명했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죽기 직전까지. 왜 모세는 되고 우리는 안 될까요?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되는 걸까요? 이 책에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뇌의 퇴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나이 듦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나이는 40대인데 신체 나이는 20대 또는 30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과 식물, 움직이는 동물과 움직이지 않은 식물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뇌가 있고 없고예요. 움직이는 건 다 뇌가 있어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런데 움직이지 않은 식물은 뇌가 없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게 멍게라는 건데요. 멍게가 유충일 때는요, 뇌가 있어요. 그래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 왔다 갔다 막 바다를 헤엄을 친대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어른이 돼가 어디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거죠. 정착을 하게 되면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뇌가 없어집니다. 자기 뇌를 자기가 먹어치워요. 쉽게 말하면 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뇌가 있다가 딱 정착하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동물도 인간도 움직이지 않으면 뇌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뇌가 점점점 퇴화되는 것입니다. 뇌가 망가지는 거죠. 근데 움직이면 뇌가 건강해집니다. 그 비결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게 인간의 뇌인데요. 요게 이제 해마라고 합니다. 해마. 이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가 말하기를 나이가 50살이 넘으면 이 뇌 안에 있는 자연적으로 이 해마의 부피가 1%씩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 그런데 이 책에 보면 나이 들면 이로움 그 책에 보면 매일 부지런히 40분에서 1시간 정도 매일 걸으면 이 뇌 안에 있는 해마가 줄지 않고 오히려 2% 늘어난대요. 과학적 실험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걸으면 원래 1%씩 줄어들어야 되는데 안 줄어들고 2%가 늘어나니까 결론적으로 몇 프로? 3%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20살이 되었어도 뇌가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총명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뇌 과학자가 말하기를 매일 움직이면 기억력 감퇴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움직이면 우리의 뇌가 해마가 더 커지지 작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그렇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심한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 움직이는 것은 자살행위다. 무섭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글이에요. 아, 귀찮아. 힘들어. 나가기 싫어. 걷기 싫어. 몸이 아파서 안 할래. 그러면 자신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 강한 표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 씨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죠?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화인 여사가 해석한 겁니다. 부자선자에 보면 생명을 단축시키는 모든 부정한 행위, 모든 방종이나 불필요한 소모, 그리고 건강을 해치는 경향이 있는 모든 것. 쉽게 말하면 운동을 게을러서 안 해서 건강을 해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범하는 것이다. 그 말하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여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아프리카에는 자폐아가 없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자폐아가 없대요. 이 강의를 들었던 자폐아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라는 글을 쓴 요 엄마, 진호라는 사람의 엄마입니다. 이 엄마가 아프리카는 자폐아가 없다고? 그래서 자기 아이가 자폐아니까 그럼 아프리카처럼 놀게 해볼까? 그래서 산에 데려가가지고 맨발로 신발을 벗기고 막 낙엽도 만지고 흙도 만지고 아프리카처럼 마음껏 뛰어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폐아 아이가 3개월에서 4개월 만에 눈동자에 초점이 생기고 인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전 세계 장애인 수영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맨발로 뛰게 해서 뇌에 자극을 주니까 자폐아가 호전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라톤 이 영화 아십니까? 이게 이제 배형진이라는 진짜 실제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도 4살 때 자폐 증상을 판정받습니다. 근데 엄마가 뇌에 좀 자극을 주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맨발로 등산을 시키고 달리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폐 증상이 굉장히 호전돼서 이러한 귀한 영화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발을 자극하니까 뇌가 활성화됐다는 거죠. 여기 보면 영어라 죄송합니다. 모션이라는 것이 행동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모션 똑같은데 앞에 이가 붙으면 그게 정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행동이 없으면 정서가 마음이 풍부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정서가 안정되고 행복하고 즐겁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 움직여야 마음의 기쁨과 정서가 안정된다는 거예요. 산에서 숲에서 걸으면서 여러분 숲길을 걸으면서 아 죽고 싶다, 아 짜증나 이렇게 걷는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걸으면 아 좋다, 우울하다가도 숲길 걸으면 아 행복하다,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 짜증나 이러면 걷는 사람 없어요. 즉 행동을 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서가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걸어보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나가기까지 귀찮은데 나가면 정말로 좋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2가지입니다. 숲에서 걸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그리고 흙과 친해져야 합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숲에서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흙과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영상을 좀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최남단 가고시마현. 도심에서 차로 3시간 달리면 한 산골 마을에 자리한 소박한 어린이집이 나옵니다. 어린이집 치곤 꽤 널찍한 운동장이 있다는 것 외엔 우리네 유치원 아침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천재교육법으로 일본 전역에 큰 화제를 일으킨 유명한 곳입니다. 裸足で走るがために足も速くなって、でその足が速くなって今度はその運動体操のところでもバランスも良くなるし、その運動神経も上がってきます。そうすると今度は学ぶ力の方も高いと思います。レベルが。 아이들이 뛰쳐나갑니다. 가장 기다리는 달리기 시간입니다. 여기선 아침 보육원에 오자마자 20분 정도 맨발 달리기를 하고 공부하다 산만해지면 또 마음껏 운동장을 맨발로 내달립니다. 달리다가 넘어져도 선생님들의 신속한 조치로 큰 위험은 없다고 합니다. 지면이 발을 자극해 더 예민해서인지 아이들의 달리기 속도는 나이가 2배나 많은 초등학교 2학년 수준입니다. 맨발 생활을 시작한 10여 년 전부터 이곳에선 흔한 감기는 물론 천식, 아토피를 앓는 아이도 없었다고 합니다. 冬も裸足ですね。ずっと常に裸足です。 한바탕 뛰고 들어온 아이들이 또 책을 펼칩니다. 그만큼 놀았으면 피곤할 만도 한데 더욱 초롱초롱합니다.
어찌 된 걸까요? で遊びました。いや走っているので頭に酸素がいくんですかね。すごく活発になって集中して読んでいるみたいです。そう思います。やっぱり先生の話を聞いたりとか取り組む姿勢は集中力は高いと思います。 대체 아이들이 맨발로 지내는 것과 아이들의 능력 사이에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예민한 어떤 감각 기관을 통해서 아이들은 이 바닥의 상태라든지 기울기라든지 모든 것들을 감지하고 그때마다 이제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밸런스를 잡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중요한 학습 과정이거든요. 우리의 몸엔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 수용체들이 있습니다. 손과 발에 많은 이 신경들은 인체가 조화롭게 움직이도록 뇌에 정보를 보내는데 그 전달 속도가 통증을 느끼는 속도보다 무려 240배나 빠릅니다. 그만큼 우리 뇌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비 환자들의 뇌를 자극해야 할 때 발을 자극하는 요법을 쓰기도 합니다. 발을 적절하게 이제 잘 사용을 하거나 또 훈련을 시키거나 운동을 시키면 뇌에 많은 자극을 줘서 뇌가 어떤 활동하는 여러 가지 뇌의 기능들 분석하거나 판단하거나 기억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뇌의 기능들을 정지시킬 수 있다. 여기 보니까 발 자극은 뇌 자극과 직결되는데 몇 배나 빠르대요? 240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탁 치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게 바로 뇌로 가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발 자극이 240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 자극을 주면 그만큼 뇌가 신속하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초롱초롱해진다는 거죠. 아이들이 막 보셨죠? 맨발로 막 뛰어다니고 별거 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천재 교육이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줄 서 있는 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흙에서 맨발로 걷거나 놀아야 할까요? 우리 어릴 때 다 그렇게 놀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어릴 때 다 맨발로 흙 장난 했잖아요. 옛날엔 아토피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때는. 그게 다 흙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 정도는 좀 여러분 외워주세요. 좀 어려운 건데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분비가 되고 동물이나 사람의 학습 능력 높이는 게 뭐냐면 요거라고 합니다. 마이코박테리움 백케이. 어렵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이코박테리움 백케이. 이건 아주 좋은 세균입니다. 근데 이것이 흙에 많이 있대요. 그래서 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을 들이마시면 이 세균이 있어야지만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고 이 세균이 몸속에 있어야지만 우리의 뇌가 활성화돼서 공부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과 가까이 해야 이런 것들이 좋은 미생물로 장내에 들어와 있어야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책 제목입니다. 차라리 아이에게 흙을 먹여라. 이게 세계적인 미생물 과학자가 쓴 책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무 흙 묻은 거 뭐 더럽다고 뭐라 하지 말고 흙이 정말 좋은 것이니까 흙에 친해지기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책에 보면 흙에 나와 있는 좋은 미생물이 결국 아이들의 건강과 정신 건강과 학습 능력까지도 월등하게 만들어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큰 전염병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백신도 아닙니다. 뭘 키우는 거예요? 면역력 키우는 것입니다. 면역력을 키워야 어떠한 전염병에도 우리는 잘 버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면역력은 뭐와 친해진다고요? 흙과 친해져야, 흙을 만지고 흙을 밟고 흙과 친해져야 면역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정말 존경하는 박사님이신데요. 이분 강의는 제가 직접 가서 들어보기도 했는데 이시영 박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연세가 90이 넘으시는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박사님이십니다. 면역혁명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의사시거든요. 이분이 말하기를 건강 유지의 비결은 바로 체력인데 그 체력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잘 적어주세요. 하나는 뭐냐면 행동 체력, 또 하나는 방어 체력이라고 합니다.
이 행동 체력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근육 많고 뭐 운동신경 좋고 그런 게 행동 체력입니다. 여러분 근육 많으면 무조건 오래 삽니까? 아니죠. 행동 체력도 물론 좋은 것이지만 결국에는 뭐가 줘야 되냐면 방어 체력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어 체력이 뭘까요? 한마디로 그게 바로 면역력입니다. 그래서 막 울그락불그락 근육질이 아니어도 이 방어 체력, 면역력이 좋으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쭉 검색을 해봤더니 이분이 지금은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102세인 최우남 할머니 제가 이제 검색해봤습니다. 충북 괴산군에 사시는 할머니인데요. 이분이 조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었던 지금도 그때까지만 해도 걸어 다녔었대요. 102세인데도 걸어 다니시고 활동을 다 하셨답니다. 뭐냐면 과식하지 않고 소식해라. 그리고 육류보다는 채식으로 먹어라. 그리고 거기 기사에 보면 텃밭에서 맨발로 흙을 밟고 계속 활동적으로 생활했다. 그러니까 많이 먹지 않고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흙과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100살 넘어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흙에 대한 영상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흙장난. 혹시 해로운 세균을 걱정하시는지요? 더 건강한 아이로 키우려면 오히려 세균과 가까워져야 한다고 말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411명의 아이들을 출생 직후부터 추적 연구한 덴마크 연구진은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차이는 장내에 얼마나 다양한 세균, 즉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느냐였습니다. 더 다양한 세균을 가지고 있던 아이들이 알레르기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낮았죠. 다양한 세균과 접촉할수록 면역계는 몸에 들어오는 수많은 물질 중 어떤 물질이 싸움의 대상인지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죠. 만약 다양한 세균과 접촉하지 못하면 면역계는 위험하지 않은 물질에도 과민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천식이나 아토피 같은 알레르기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즉, 아이들이 더 다양한 세균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세균과 접촉하게 하려면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까요? 흙장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순수한 흙 속엔 유해한 세균보다 무해한 세균이 대부분입니다. 무해한 세균 중엔 놀라운 역할을 하는 세균도 있죠. 바로 마이코박테리움 백해입니다. 흙을 통해 자연스럽게 들이마시는 세균 마이코박테리움 백해는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켜주고 포유류의 학습 능력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흙투성이가 되어 놀면서도 더 건강하고 행복했던 이유, 혹시 세균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건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마다, 과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누구는 비타민을 많이 먹어라, 적게 먹어라, 누구는 고기가 몸에 좋다, 안 좋다,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강 비결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소식과 걷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견이 없어요. 모든 사람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밥을 적게 먹고 그 다음에 많이 걸으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건강에 관한 예언신과 성경도 지지하고 의사들이 지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걷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 다 의견이 없을 겁니다. 다 동의하실 건데 그러면 흙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사람 같으세요? 이게 죽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땅에 묻어요. 이게 TV 특종 놀라운 세상에 나온 건데요. 인도네시아의 민간요법이래요. 무덤치료요법. 희한하죠? 사람이 아프면 3, 40분 정도 땅을 파고 묻어버린대요. 그리고 3, 40분 땅 이러고 있다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신기하게 이렇게 하면 많은 경우의 병이 낫는데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특종이어서 가서 찍어온 겁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너무 우리가 볼 때 극단적이지만 포인트는 뭐냐면 흙이 더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흙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흙을 더러우니까 만지지 마라. 그런 개념을 벗어버리고 만지지 못하면 최소한 밟기라도, 맨발로 밟기라도 하면 그 흙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꿈이지 않습니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만약에 아프시면 정말 힘들잖아요. 건강하게 이왕이면 행복하게. 그럼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한의사들의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그럼요. 네. 이 맨발로 걷는 것 자체가 그 본인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 발 속에 있는 다양한 그 신경과 혈관, 경락이 자극이 되면서 발뿐만 아니라 발바닥과 관련이 있는 인체 오장육부가 다 건강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건강적 측면에서는 이 맨발로 걷는 것이야말로 가장 몸에 이제 좋은 행위가 이제 되는 근데 그게 거고요. 아무 체질이나 다 그렇게 맨발로 걷는 게 좋아요? 맨발로 다니는 게 누구나 사실은 좋습니다. 근데 집에서도 저희는 다 맨발로 많이 다니시잖아요. 근데 저렇게 흙바닥을 밟는 것과 그렇죠. 집에서 맨발로 걷는 거는 많이 다른가요? 그 땅을 밟고 있으신 게 사실은 제일 좋고요. 그렇죠. 집에서도 뭐 물론 맨발로 있으시면 뭐 집에서 뭐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있는 것보다는 더 좋으실 텐데 이게 산에서 이 땅에서 이 흙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은 다 이제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산속을 다니시게 되면 그 산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까지도 이렇게 맞아요. 들여 마시게 되니까 이제 폐 건강이라든지 발 건강, 전신 건강을 이제 도모할 수가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 황토흙 한 스푼에는 2억 마리의 미생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효소들이 여러 가지 이 구멍, 우리 몸의 인체에 흡수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원적외선이 만들어지면서 기혈순환을 좋게 돌려주기 때문에 이 흙길을 걷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강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맨발로 걸으면 우선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요. 제가 요즘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 맨발을 걸은 직후에 어떤 남성의 혈액을 찍은 영상을 또한 1분짜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입니다. 이것이 많아야 우리가 즐거움과 행복과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는데요. 이 세로토닌이 절제에 관해서도 아주 중요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뇌의 시상하부에 존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세로토닌인데요. 기분 조절, 그다음에 식욕, 수면 등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맨발로 걸으면 밤에 잠도 잘 자고 밥맛도 좋고 기분도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폭력적이 되고요. 우울증, 불안감, 중독에 빠지고 수면장애. 이게 요즘에 한국의 중고등학생들 모습이에요. 폭력적이고 우울하고 핸드폰 게임 중독에 빠지고 밤에 잠 못 자고 왜 운동을 안 하니까.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게 하는 게 뭐라고요? 맨발로 땅을 밟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행복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걷다 보면 당연히 뭐가요? 햇빛을 쬐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햇빛도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게 돼요. 햇빛과 함께 걸으면 그것이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내서 마음의 안정함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신발 걸어도 나옵니다. 근데 이왕이면 힘드시면 신발 걸으시고 이왕이면 맨발로 걸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세로토닌 아까 말한 그 행복 호르몬, 이 도파민은 이제 쾌락 호르몬인데요. 이 세로토닌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뇌에서 10%가 나오고 장에서 90%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행복 호르몬이 뇌로 자극을 가잖아요. 그러면 나와요. 근데 10%. 나머지는 90%가 장에서 나와요. 근데 그 장에 나오려면 뭐가 많아야 된다고요? 아까 말했던 좋은
세균들이 장내에 많아야 돼요. 그래야 이걸 분비합니다. 근데 그 좋은 세균들 어디에 있다고요? 흙에 있다고요. 그래서 흙을 만지든지 흙을 밟든지 해야 그 세균이 몸에 들어옵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세로토닌을 분비해서 우리를 행복하고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흙이 더러운데 어떻게 맨발로 밟나요?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매일 아침마다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덕포 숲길을 좀 걷고 있었습니다. 맨발 걷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자꾸 물어봐요. 도대체 뭐하는 인간인지, 왜 맨발로 걷는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막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한 중년의 여성분이 묻기를 왜 걷냐 해서 아 이거 좋아요. 내가 설명 좀 했죠. 그랬더니 자기도 한동안 걸었대요. 그런데 남들이 말하기를 땅이 오염되어서 나쁜 병균이 많아서 오히려 알레르기 생긴다라고 말을 듣고 안 걸었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또 열변을 토했죠. 아니다. 땅은 좋은 것이다 하고 해보세요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일반 흙을 종이컵에다가 딱 떠옵니다. 그러면 그 컵에 있는 흙을 1분간 냄새 맡기 아니면 여러분 신발을 빼서 신발을 냄새 맡기 뭐 하실래요? 뭐 하실래요? 신발이 더 깨끗한 나는 신발 냄새 맡겠다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더럽다고 흙을 안 밟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더러운 신발을 신고 다녀요. 여러분 신발 현미경을 보시면 세균이 더러운 세균이 엄청 많아요. 근데 흙에는 이로운 세균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맨발로 걷는 건 더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깨끗한 거예요. 오히려 신발이 훨씬 더 더럽습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그 흙을 하나님 만들어주는 천연계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몸에 행복한 건강한 모습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존 레이트 박사가 쓴 책에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맨발로 뛰는 뇌, 운동하신 뇌에 보면 꽉 조이는 신발은 하루 종일 뇌를 묶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신발 너무 꽉 조이면 안 된답니다. 좀 헐렁한 거 신으시고. 왜냐하면 발 자극이 곧 뇌 자극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대요? 흙으로 만들었대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재료로 인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별로 안 좋고 더럽고 그런 걸 만들었을까요? 가장 좋은 재료, 최고의 재료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최고의 재료가 뭐라고요? 흙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더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재료로 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흙이 더러워서 맨발을 못 걷겠다? 믿음이 약한 겁니다. 자, 농담이고요. 자, 요한복음 9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도요. 땅에 침을 뱉어 진 흙을 이겨 그의 눈에 예수님이나 말씀으로만 눈 떠더라 하면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흙을 발라요. 흙을 바르고 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얘기를 하니까 이 맹인이 씻고 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밝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즉 예수님조차도 흙을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흙은 치유의 도구로 지금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밟기만 하면 만지기만 해도 그 치유의 도구가 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도 증명될 수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 아십니까? 정말 천재 중에 천재지 않습니까? 이 아인슈타인도 아침마다 연구소 근처를 산책할 때 맨발로 걸었대요. 그러다가 맨발로 걷다가 그 상대성 이론에 대한 놀라운 이론을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왜요? 발 자극이 곧 뇌 자극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흙과 친해지면 첫 번째 뭐라고요? 좋은 박테리아, 세균들이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우리를 좋게 해줍니다. 그리고 균형이 잘 맞고 자극을 받아서 아주 잘 몸이 발달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것입니다. 여기 일본인이 쓴 책입니다. 모든 병은 몸속 정전기가 원인이다. 이 책에 여러 가지 생활 수칙이 있는데 이 3번 수칙만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맨발로 흙 위를 걷고 여러분 그게 좀 힘드시면 땅에 손을 대기만 해도 몸속 정전기가 빠져나간다. 바닷물이 밀려오는 해변이면 더더욱 좋다. 바닷물에 젖은 모래사장을 걸으면 정전기가 제일 잘 빠져나간다.
밭을 일구거나 정원을 가꾸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밖에서 흙을 주무르면 기분도 개운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걷기 힘드시면 그냥 나가서 1분이고 2분이고 맨발로 땅을 그냥 밟고만 계세요. 그래도 돼요. 그러다가 한 1분 걸어보시고 건강이 허락하면 또 2분도 걸어보시고 3분, 4분 조금씩 늘려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몸이 건강해지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 치유받는 영상을 좀 확인하고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신발 없이 걸어 아플만도 하건만 익숙한 발걸음이 예사롭지 않다. 아니 어르신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다니세요? 예, 저는 맨발이 일상생활입니다. 10년 전부터 슈퍼를 갈 때도 운동을 할 때도 일상생활을 맨발로 다닌다는 이영욱 씨. 그가 맨발로 걷는 이유는 뭘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지방간 이런 걸로 인해서 거의 입원을 바로 입원을 하라는 그런 하나의 판정까지 받을 그런 단계까지 갔었어요. 40대까지만 해도 퇴근 즈음엔 동료들과 매일 술을 마셨던 이 씨. 게다가 교대 근무로 인한 잦은 밤샘과 불규칙한 식사는 건강에 독이 됐다. 이후 서울에서의 형사 생활을 접고 시골로 내려온 영욱 씨. 아이고.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 맨발 걷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아내는 그의 선택이 달갑지 않았다. 내 생각에 남 하는 듯이 하지 왜 굳이 맨발 벗고 그렇게 극성스럽게 하냐. 병원에 가서 치료 잘 받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산에 다니기 시작해서 이제 또 맨발로 산에 가고 맨발로 걸어 다니고 그렇게 해서 어느 날에는 갑자기 또 좀 시간이 지나니까 당뇨약도 안 먹고 모든 약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씩 순서대로 이렇게. 그래서 약을 안 먹어요 지금. 신발을 벗어던지고 발의 자유를 찾는 사람들.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맨발을 주목하라. 제 경험에서도 옛날에 무좀 있었지만 맨발 걷기 시작한 이후부터 무좀 자연적으로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만큼 이 자연의 공기 노출되면서 그 햇빛 노출되면서 그 발의 환경도 개선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몸을 깨우고 청춘을 돌려준다는 맨발 걷기. 그 놀라운 효과를 알아본다. 네, 물론 맨발 걷기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걸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면,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함께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8가지의 뉴스타트를 소개하고 우리 건강 법칙을 알리는 재림교회입니다. 물론 맨발 걷기, 뉴스타트가 만병통치약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걸으면서 운동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맨발을 숫개를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서 걸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새소리 들으면서 하나님 만나게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건강하십시오. 아프시면 건강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습관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습관을 바꿔보십시오. 우리는 건강해야 합니다. 왜요?
아직 마치지 못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라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뭐가 아름답대요? 발이 아름답대요. 내가 건강해야 걸어가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건강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도지 봉급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누울 것인가 걸을 것인가? 맨발 걷기 운동과 신앙에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혼자서 할 수도 있지만 모이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협력해서 같이 걸으십시오. 행복합니다. 그리고 힘들면 즐겁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때로는 돌 때문에 발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시가 찔러서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세 번째, 함께하지만 각자에 맞는 방식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체력이 안 되시면 그냥 밟고 서서라도 계십시오. 나오셔서 그냥 앉아라도 계십시오. 발 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체력이 올라갈 것입니다. 네 번째, 누군가가 같이 하다가 잠시 그만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 불씨를 계속 이어갈 때 주위 사람들도 다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우리 교회가 먼저 육적으로 건강해지고 그렇게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삶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